수영을 잘하려면 힘이 먼저일까요? 테크닉이 먼저일까요? 어떤 걸 우선시해서 운동하시는 편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남기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힘이 먼저일까요? 테크닉이 먼저일까요? 어떤 걸 우선시해서 운동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실업팀에 있을 때 한 선배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선배는 힘이 우선이다. 그래서 뭐 웨이트나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서 먼저 체력을 키워 놓으면 그 훈련을 소화하면서 좋아질 거다. 수영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테크닉이 우선인 것 같다. 이게 수영이 힘으로만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테크닉으로 훈련을 해야 더 빠르게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겠죠.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거리부터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달리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운동을 해오신 분들도 난 체력은 되는데 수영 체력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세계적인 수영 코치나 스포츠 과학자들은 테크닉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수영의 힘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술이 우선인지 이 이야기를 수영 과학자들과 코치들이 남긴 말들을 함께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영장에 가서 보고 있으면 다들 정말 수영 열심히 하십니다. 요즘 따라 더 수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기서 문제는 수영의 경력이랑 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술로, 그러니까 즉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반복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영 과학자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할게요. USRPT라는 수영 훈련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술 없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긴 시간, 오랜 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정확한 자세로 차라리 짧은 시간 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수영이 저한테는 어렵고 계속 공부하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영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본능적으로 내가 움직인다고 잘하게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들어가서 고개를 숨을 쉬기 위해서 들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팔을 막 젓고 발차기를 차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들이 전혀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종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 말입니다. 수영 코치인 테리 레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TI 수영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의 블로그 글을 보면 대부분이 효율적인 수영에 대한 강조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저항을 정말 많이 받게 되고 가면 갈수록 앞으로 안 나가게 되는데, 그때 힘을 빼고 좀 기술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잘 나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힘이 세면 내가 물을 밀어내는 게 더 많으니까 더 강하지 않을까? 더 수영을 더 잘하지 않을까? 수영이 빨라지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근데 수영에서 속도는 추진력 빼기 저항입니다. 내가 추진력이 아무리 높아도 저항이 강하면 앞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리발을 신고 킥판을 앞에 세워서 막은 상태로 킥을 아무리 세게 찬다고 잘 나갈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저항의 힘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추진력을 폭발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해도 저항이 크면 수영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포인트가 여기서 있는데요. 선수 때 강한 추진력이 있으면 더 기록이 많이 줄여질 줄 알고 저항을 줄이는 것보다 강한 퍼포먼스적인 훈련을 많이 했던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실수를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힘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강하게 차고 강하게 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항을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코칭을 하고 제가 수영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 저항을 줄이는 게 기록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영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밸런스, 두 번째는 스트림라인, 세 번째는 추진력. 이 순서로 배우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떠나서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걸 배울 때 이런 순서로 배우면 좋고 계속 신경 쓰면서 훈련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훈련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수영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양 옆으로 간다거나 아래로 간다거나 위로 간다거나 힘이 너무 많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도 출발할 때 스트림라인을 제대로 잡지 않으신다거나 턴하고 나서 스트림라인을 잡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글라이딩 때 아니면 리커버리 때 반대팔이 스트림라인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다 저항을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밸런스와 스트림라인은 많은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 후에 추진력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만들어내겠죠. 결국에는 기술이 좋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더 오래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체력도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영에서는 체력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밸런스나 스트림라인 같은 정말 기초 중의 기초를 계속 강조하고 되뇌이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올림픽 수영을 보면 많이들 느끼실 텐데요. 진짜 빠른 속도로 힘들이지 않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트로크도 길고 허우적대지도 않고 앞으로만 쭉쭉 나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적고 DPS가 길기 때문에 빠르게 하더라도 한 번 저을 때 날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2014년 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전에 동아시안 게임 때 닝 제타오 선수와 한번 바로 옆린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수와 제가 그 스트로크 횟수를 세봤을 때 똑같게 나왔습니다. 32개인가 33개인가 50m를 가게 되는데 그 선수는 22초 후반이나 23초 초반에 턴하게 되고 저는 23초 후반이나 24초 초반에 턴을 하게 되는데 그 선수의 수영은 저보다 당연히 저항이 적을 거고 DPS도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스트로크를 돌렸음에도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영은 힘이 먼저일까요? 기술이 먼저일까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분들도 계시겠죠. 세계적인 코치들과 과학자들의 답은 같습니다. 기술이 먼저다. 테크닉이 먼저다. 밸런스, 스트림라인, 추진력. 그리고 더 개념적인 걸 더하면 DPS까지 관리하면 좋다. 계속 신경 쓰면서 해야 한다. 제가 코칭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에 신경 써야 하고 스트림라인은 꼭 지켜야 하고 거기에 이제 즐거운 훈련까지 하면 좋다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는다고 계속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다듬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